네, 안녕하십니까. 깐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장중에 미선물이 강세의 폭을 넓혔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 외적으로도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왔던 부분이 아니라 이제 코스닥에서 일부 종목에 문제가 좀 발생된 부분이 전반적인 이제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승을 좀 제한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거래대금까지도 증가를 하면 좀 더 좋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지수가 이제 주 매물대가 이제 3,150부터 60 이 구간이 가장 두터운 매물대인데 그 라인대를 우선은 올라와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0.5% 상승했다. 다만 거래 대금이 16조 8천억.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서 거래 대금 감소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연휴가 끝난 다음에도 거래 대금의 증가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못한다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인들이 2,300억 매수를 했다면서 외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외인들의 매수 규모가 확대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것이고 반면에 기관에서는 매도를 좀 크게 나타낸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기관에서는 6,700억이라는 매도를 했고 그중에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약 3,100억 정도 출회되었다 됩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 상승해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수보다 상승이 좀 더 약했다 이렇게 된 케이스고 외인들이 1,200개가 매도하면서 다시금 누적 순매도가 34,000개 정도로 늘어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최근 들어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가장 매도를 많이 할 때가 38,000계약 그리고 적게 좀 줄였을 때가 28,000계약이기 때문에 약 10,000계약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더 늘렸다가 줄였다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다시금 증가를 좀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34%로 다시금 확대가 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얼마큼 개선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0.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HLB 관련해서가 주가의 급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쪽에서가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을 형성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코스닥의 거래 대금을 17조 5천억까지 증가를 시켰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HLB를 중심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긴 했는데 다만 IT 부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그 외적인 쪽에서가 어느 정도 지수의 하락을 방어를 했다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매도를 했다 됩니다.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이 거래소와 코스닥 그리고 ETF 시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2020년부터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을 볼 수 있는데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시장이 무너졌었던 작년 3월 달부터 거래 대금의 증가가 뚜렷이 나타난다 됩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계속해서 거래 대금의 증가가 나오다가 5월 달 한번 좀 주춤했었고 6월 달, 7월 달, 8월 달까지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거나 상당히 많은 증가를 보여줬었다 됩니다. 특히 8월 달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의 증가한 부분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거래 라인 감소되었고 거래 대금 감소되었고 10월 달까지 거래 대금이 예전 수준, 즉 3월 달에서 6월 달 사이 정도까지 내려왔었다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8월 달에 쌓였었던 매물 처리 이 라인대가 나중에는 문제되면서 이걸 소화하는 과정이 약 2개월 정도 필요했었다는데 그러고 나서 11월 달부터 강세란 부분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의 증가가 아닌 거래소의 거래 대금의 증가가 나오면서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가 하루 일평균 47조라는 대규모의 거래 대금을 만들었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2월 중순 현재까지가 약 35조 정도로 내려왔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거래소 쪽에서의 거래 대금 증가가 감소되었다. 이 부분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고 실제로는 12월 달 증시가 과열이다라고 하기 전에 꾸준하게 올라오던 그때보다 거래 대금이 오히려 소폭 줄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의 증가가 나오지 못했다는 부분은 앞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올라올 때 외국인이 사거나 또는 개인들이 그다음 바톤 이어받거나 금융투자에서 배당 투자가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수급 주체들이 주거니 받거니가 가능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수급의 주체가 전체적으로 약해졌다. 이 부분이 결국 개인들이 1월 달에 대규모 매수를 하고
2월 달에는 약간은 주춤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의 증가가 나오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앞전에 8월 달 이후에 거래대금이 형성하고 그러고 나서 순고를 했던 과정이 필요하듯이 그런 과정도 역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항상 동일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은 여전히 휴장이었고 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미 선물 지수가 S&P나 나스닥이나 둘 다 0.6% 정도 상승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나스닥이 0.34% 정도 하락했고 S&P가 약보와 다우 지수가 0.2% 정도 상승했다는데 우선은 시장에서 출발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났었다 됩니다. 강하게 나타났던 부분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까지 작용을 하고 있었고 그 외적으로도 비트코인이 장중에 5만 불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과 반도체 업종 지수가 어느 정도 동조가 된다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초반에는 강세를 출발했다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상승이라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난다. 그 부분이 국채 수익률의 상승을 또 이끌었다 되죠. 그래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1.3%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국채 수익률의 저가를 만들었던 자리대가 1.43%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수준에 거의 근접을 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파르게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가 되는 것도 맞지만 그만큼 너무나 빨리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 현재 제로금리 대비해서 굉장히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진다가 되고 채권 가격의 하락이라는 부분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더 부추길 수도 있는 케이스가 되는데 반대로 채권 시장에서 오히려 저가로 살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들어온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준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유동성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다는데 결국 국채 수익이 너무나 빠르게 그 앞전의 자리대까지 올라온다가 되면은 그때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유동성이라든지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만큼 올해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언제든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금리, 유동성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에서는 연준에서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어느 정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동일하다 되겠죠. 그래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국채 수익률 상승이라는 부분은 금융주의 상승을 끌고 갔다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의 강세라는 부분이 이제 원자재의 강세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유가라든지 그 외적인 이제 금속이라든지 이런 쪽의 강세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재라든지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반도체까지도 어느 정도 강세에 이어졌는데 반대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헬스케어라든지 유틸리티, 방어주 성향은 하락을 했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소폭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 20이라는 자리대 이하로는 현재는 유동성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간 만큼 변동성 지수가 20 이하에서는 항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 60불선을 이제 올라왔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약 0.51%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전일 국내 증시의 상승분은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폭 반등하면서 90.5까지 올라왔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전일 장중에 1,100원을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여기 환율에서 1,107원짜리대로 다시금 올라왔다가 됩니다. 자, 미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세경 패턴 그리고 채널 패턴 이 패턴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가 되면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지만 나중에 결국 돌파를 한다는 관점인 거고 반대의 그림이 나타날 때는 나중에 결국 한 번은 차익 실현이 한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관점이 동일하게 들어오는데 사실 이 패턴이 나온다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밸류가 비싸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됩니다. 사실 제가 1년 3개월 정도 지금 현재 이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시장에서 악재가 많은 데서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을 때가 제일 좋은 자리고 반대로 시장에서 너무나 이것저것 좋다라고 했을 때는 경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를 딱 생각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대부분이 시장에서 지수가 올라가 봐야 올라갈 자리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큰 시장이 오는 거고 더욱 시장에서 반대로 더 간다 했을 때 경계감 시장에서 빠질 가능성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오히려 경계감 더 가져야 될 구간인데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나스닥이 지금 현재 장기간의 상승 패턴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 부분 동일한데 계속해서 폭이 좁아진다는 거죠.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상단 저항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저항을 느끼면서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단 자리대를 깨지게 될 경우는 방향이
반대 그림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28% 올라갔고 연초 대비해서는 약 9% 정도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와 비슷한 현재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S&P 지수인데 사실 S&P 지수는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나스닥보다 덜하고 그리고 S&P 지수 내에 있는 경기 민감 가치라든 이런 쪽은 실제적으로 밸류보다 그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지면서 횡보할 가능성도 늘 존재를 한다는데 S&P 지수 같은 경우는 나스닥보다는 상승이 작다가 되죠. 그래서 현재는 11월 달부터 20% 상승했고 올해 연초 대비해서 4.7% 정도 상승했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증시는 나스닥이 좀 많이 올라갔다가 된 거고 S&P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다가 되는 케이스는 동일하다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올 때는 동일화가 된다는 부분이 비슷하다 되겠죠. 자, MSCI 코리아 인덱스입니다.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국내 증시가 뭐 확연하게 강세였다. 이 부분은 동일하다 되겠죠. 그래서 1월 달 고가까지가 약 48% 올라갔었고 그리고 현재까지 약 44% 상승했으니까 미증시 S&P 대비하면 약 2배 이상 올라갔다는데 그만큼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다만 가파른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숨고르기로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늘려가지고 해소를 할 거냐 아니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해서 해소를 할 거냐 이 부분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데 현재까지는 가격 조정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되는 거고 현재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 박스권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약 8.8% 정도 상승했다 되니까 전일 국내 증시가 연초 대비해서 종합주가 지수로는 약 9.5% 정도 상승했다. 이 부분을 감안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어제 미증시의 결과를 봤을 때는 약간은 하락 출발한다 정도 그 부분은 동일하다 되죠. 문제는 그 다음에 어느 쪽 방향으로 무게를 잡느냐 계속해서 업종별 차별화로 횡보를 하느냐 이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케이스 1, 2, 3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케이스 2번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현재는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나중에 3번의 가능성도 같이 나올 수 있다. 또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수는 0.5% 정도 상승했다 되는데 전체적으로 차별화가 굉장히 컸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가장 강세를 띄었다 부분이 통신업종이 가장 강세를 띄었다 됩니다. KT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모멘텀이 들어왔다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음식료라든지 서비스 쪽에서는 여전히 인터넷, 쿠팡 관련해서가 강세를 띄었다 되고 유통 내에서도 신세계나 이마트 이쪽시도 쿠팡 모멘텀 같이 들어왔다 되죠. 그 외적으로는 철강 쪽에서가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풍산이라든지 이런 금속 관련까지 강세를 띠면서 결과적으로 시장 자체가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 외적인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띠거나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인데 제약 쪽이 하락이 좀 컸다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약 같은 경우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시장 대비 약세를 띈다는데 물론 강세를 띄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업종 자체는 약세를 띄운다 이 부분이 되죠. 그래서 기대가 컸던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HLB라는 악재가 나왔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제약업종 지수를 끌고 내려갔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업종별로 이제 주당 순이익 증가폭이라든지 밸류라든지 그런 부분 설명해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 그리고 성장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수급을 보면 수급에서는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이닉스 반도체 매수를 했다고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외적으로 LG화학이라든지 이런 2차전지 들어왔고 카카오를 많이 샀다가 됩니다. 그리고 통신 관련해서 SK텔레콤이나 KT 이런 쪽도 들어왔다 됩니다. 그다음에 매도에서는 네이버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떨어졌다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가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 정도 되고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두산 펄세라든지 세트리온 그룹이라든지 이제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 역시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됩니다. 기관에서 수급을 보면 기관에서는 KT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다 되죠. 그리고 이마트를 샀고 그리고 롯데케미칼 이런 식으로 사면서 이제 종목별로 이제 모멘텀이 붙은 쪽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반대로 매도를 가장 많이 했다라는 부분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역시 매도를 크게 했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설 연휴가 끝난 다음에 대규모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중심 반도체 매수란 부분은 우리나라 연휴 기간 동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가 상승을 크게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금 집행이었다. 이쪽에 현재는 무게가 실린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치와 성장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시장에서는 이제 작년 중순까지 딱 그 분위기인데 작년 중순까지서 약 10년 동안 시장에서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성장이 없는 주식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가치 같은 경우는 주가를 싼데 뭘로 올라갈 거냐? 올라갈 거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산가치 이하라든지 저평가는 당연하다. 이런 식의 이미지가 굉장히 굳어져 있던 것이 국내 정치의 지난 1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개월 동안의 상승률 그런 것들을 시총 상위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분류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분류를 했던 겁니다. 순수 성장 그리고 순수 가치. 순수 성장에서 시총 상위 순으로 보게 되면 LG화, 네이버, 삼성 SDI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이스, 세트리온, 카카오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딱 이렇게 얘기하죠.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게임,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우리가 이쪽을 항상 성장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최근 3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LG 화학 같은 경우가 약 36%, 그리고 네이버가 약 30% 정도, 그 다음에 삼성 SDI가 46%, 카카오가 37%, 그리고 세트론세케가 60%, 삼성 전기 같은 경우가 4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수익이 많이 나왔다. 3개월 동안에 상승이 많이 났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간단합니다. 우선은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늘 프리미엄을 받던 쪽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밸류 부담을 느꼈던 것도 동일하다 되죠. 다만 여기서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역시 시장에서 강세의 배경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고요. 반면에 가치로 보게 되면 가치에서는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다 위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모비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LG전자, 그리고 포스코 SK 뭐 이런 식으로 역시 가치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가치주 내에서 상승이 최근 3개월 동안 보게 되면 자동차 쪽에서는 약 37에서 60% 정도 올라갔다 되고요. 고가가 아닙니다. 3개월 동안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85% 올라갔죠. LG전자가 거의 95% 정도의 상승을 했다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강하게 문제였던 것이 SK가 됩니다. 그리고 LG도 48% 상승했고 밑에 보게 되면은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97%, LG 디스플레이가 약 60% 올라갔다 되죠. 그러면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가치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시총상에서 강세가 많이 나타난 거는 거의 다 많이 상승했다 됩니다. 다만 가치 쪽이 조금 더 상승했다는데 왜 그렇게 상승이 더 나왔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적이 받쳐준다. 이게 가치인데 실적이 받쳐준데 주가는 못 올라갔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장이라는 타이틀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 그렇게 되면은 실적은 어느 정도 원래 가치였는데 성장이라는 타이틀이 들어오니까 멀티플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저평가 받던 부분은 먼저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저평가를 해소하는 과정이 주가의 급등으로 먼저 나타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장이라는 타이틀이 조금씩 더 멀티플을 주느냐 이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장이냐 가치냐 이걸 구분한 것도 지난 10년간의 이야기고 올해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그린 뉴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새로운 트렌드,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자동차, 그 외적인 자율주행이라든지 향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장과 가치의 어느 정도 틀이 무너진다고 봐야 된다. 그럼 결국은 뭐냐? 실적과 성장 이 두 가지를 같이 갖춘 기업이 강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적으로도 시장에서 올해 보게 되면 방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표적인 저평가 가치주였었는데 우주항공이나 모멘텀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급등이 나온 거고 원자재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대표적인 저평가 기업인데 실적이 좋아진다는 부분과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가장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데 자동차 부품사로서의 진출을 한다. 이런 성장이 들어오니까 주가 강하게 나온 것이 다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어제 특징주 하나 보도록 하죠. KT입니다. KT는 누가 뭐래도 당연히 대표적인 저평가 가치주죠. 그래서 통신주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가 수익, 배당 수익 빼고는 별로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KT 같은 경우는 모멘텀을 어디서 줬길래 어제 장중에 거의 9%나 상승하고 종가사에서 7%나 상승했느냐 이 부분이 되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 회사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이제 작년에 1조 1천억 정도 나왔고 올해는 1조 4천억 정도 실적을 나타낼 거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한 가지 액션을 취한 것이 바로 배당을 늘렸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늘렸다 되니까 우선은 전통적으로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 배당 기준의 대표적인 기업에서 한 단계 더 준다는 부분이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외적으로도 신사업을 한다. 신사업을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미디어라든지 이런 쪽에 진출을 한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뭐 K뱅크 이런 것도 있는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의 저평가를 해소시키는 방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도 장기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작년에 주가가 무너지고 나서 회복을 했다 정도 수준까지밖에 안 됐다 이렇게 된다. 이 부분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26,000원대 전후 이 라인대가 한번 지렛을 밟을 수 있다 그런다. 받고 나서 추가적인 위쪽으로의 추가 강세가 가능하다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에는 통신주는 배당 수익 정도밖에 안 돼라는 생각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각될 때는 새로운 주가의 재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동일하다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가장 제대로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코스닥입니다.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밸류란 부분을 저로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에서는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신규 성장을 하고 또 많은 기업들이 퇴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모멘텀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그럼 밸류적인 부분을 볼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 12개 포워드 퍼 같은 경우가 현재 20% 정도 수준을 보인다고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코스닥도 역시 역대 최고의 밸류를 받고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대비해서 밸류가 비싸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밸류가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지난 10년간 코스닥의 시장은 항상 이래 왔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항상 높은 밸류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통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 현재는 밸류가 최고가를 만든다 하더라도 역시 업종별 종목별로 어떤 이슈와 어떤 모멘텀에 따라서 달라지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코스닥의 밸류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지난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럼 자산 가치로 볼 때는 거래소는 이제 자산 가치가 1.2에서 1.3배 사이 나타난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2.2배에서 2.2배가 훌쩍 넘어갔죠. 한 2.7배, 8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비싸냐라고 할 수 없죠. 왜? 여전히 성장성이 더 두드러진 쪽이 대부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된 것은 사실 제약바이오. 이쪽의 밸류가 워낙 높은가 이쪽에서 대부분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축과 그리고 IT 부품을 한 축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다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변동이 좀 세다 이렇게 되는데 그 제약바이오 변동의 센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실적을 보여준 기업이 있고 보여주지 못한 기업이 상당히 많다는데 이런 쪽은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만큼 성공을 하게 되면 임상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해지는 거고 그러지 못한다 될 경우는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된다.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이 리스크는 생각 안 하고 항상 하이 리턴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동이 좀 크다. 이 부분은 동일하다 되겠죠. 그래서 밸류적인 부분에서 비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얼만큼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코스닥 지수에는 가장 영향이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앞전에 상단 자리대 이 라인대를 저항으로 인식했다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나온다면 직전 고점은 돌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러지 못하다가 될 경우는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거래소라든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작년 3월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높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전략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